여러분 안녕. 네, 제주 김선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뭐 배우고 있습니까? 계속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 중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다룰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재미난 소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여봐라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들어봤나요? 제가 1학기 때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닌텐도에서 만든 그 게임이죠. 그런데 제가 이 게임을 직접 한 건 아닌데 기사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워낙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길래 기사를 좀 봤는데 게임은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동물들이 모여있는 숲에서 열매도 따먹고 막 그 물고기도 좀 잡고 이제 편히 쉬면서 그런 힐링 컨셉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팍팍해, 회사원들은 일하느라고 팍팍해, 다들 팍팍해요. 그러니까 현실이 팍팍하니까 게임에서라도 한번 힐링을 즐겨보자, 이런 취지로 게임 제작자가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힐링을 하러 이제 게임을 하겠죠. 근데 쉬려고 게임 하는데 동물의 숲 게임에 접속한 한국 유저들은 어떻게 하냐? 힐링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한대요. 거기서 물고기도 겁나 열심히 잡고 열매도 겁나 따가지고 다시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 큰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 동물의 숲의 다른 나라의 유저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한국 유저들을 보면서 이게 역시 의지의 한국인이다, 이런 댓글을 달고 막 트윗 글이 있는 거를 좀 봤는데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게임 속에서도 한국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잘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게임 속에서 열심히 막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휘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한국말은 아니고요. 덴마크어로 편안함, 아늑함, 이런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휘바 자일리톨 껌에 나오는 휘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또 찾아봤는데 휘바는 좋다, 영어로는 굿,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해요. 휘바랑은 좀 다른 겁니다, 휘게는. 이 휘게가 이제 편안함, 아늑함을 뜻하는 덴마크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바로 이 휘게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런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현재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동물의 숲에서의 한국인의 모습과 이 휘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덴마크 사람들의 모습 어때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전 이게 아주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문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동물의 숲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 그 다음에 휘게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런 덴마크, 북유럽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너무나 다르죠. 이처럼 제가 이 동물의 숲이랑 휘게를 비교했다고 해서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동물의 숲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이 나쁘고
휘게에서 나타나는 덴마크 사람들의 모습은 좋고, 이걸 우열을 가르기 위해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각 사회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숲과 휘게라는 걸 가져왔고요. 자, 이처럼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 즉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왜 문화는 다양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를까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각 사회마다요, 그 환경이 다 너무 달라요. 이 환경이라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각 사회마다 기후도 다 다르고요, 지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좀 사례를 들면, 한국은 예전부터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지었죠. 벼농사를 왜 많이 지었습니까? 사계절이 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온난 다습한 그 기후적 특성이 있으니까 벼 농사를 짓기 유리한 환경,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벼 농사를 지어서 주식으로 삼고 이제 살아왔어요. 그와 관련돼서 또 쌀 기반으로 해서 음식 문화도 발전해 왔고요. 반면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서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땅도 척박하고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을 재배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밀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그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빵, 그 다음에 그 밀가루 중심의 그런 음식 문화가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연 환경적인 차이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연 환경이라도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문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2번째 요인은 뭐냐? 바로 사회적인 요인인 거죠. 자, 사회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이가 뭐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각 사회마다 그 역사가 다 달라요. 자, 같은 자연 환경,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동아시아라고 해서 한국, 일본, 중국이 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다르냐면 다양한 사회와의 교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제주 김 선생을 만났다는 점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미칠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삶이 영향을 많이 주고받죠. 자, 이처럼 이거를 한 사회 단위로 키워보면요, 서로 다른 사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처럼 왜 문화가 그러니까 사회마다 왜 문화가 다양하냐, 다른 말로 하면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냐 라고 물으면 자연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문화가 다양한 이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파괴하는 사례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회, 이 나라는 우리랑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문화가 달라? 저 문화를 없애버리자, 파괴하자. 이런 경우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식민 지배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19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서구의 강대국들 중심으로 많은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도 뭐 미국이나 뭐 인도 이렇게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었고요.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독일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다 두었는데요. 그런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그런 식민 사회에다가 주입하면서 그런 식민 사회 고유의 그런 문화들을 다 없애려고 했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이 우리 이제 특히 조선 대한제국을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그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사회의 문화를, 한국 고유의 문화를 없애려고 많이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어를 기본적으로 없애려고 했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쳐서 일본어로 이제 그 소통을 하게 만들려고 했고, 또 이제 뭐 의복도 그러했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머리도 이렇게 안 잘랐는데 뭐 그런 것도 단발령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자르게 하는 등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그 식민 지배를 받는 사회의 문화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민 지배에서는 이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한 힘으로 그 다른 사회를 지배하고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는데요. 자, 요즘에는 사실 그때와 같은 식민 지배가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그럼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소비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영화만 봐도 여러분, 문화의 다양성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뭐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영화 참 좋아하지만 주로 보는 영화는 저는 국내 영화 특히 더 좋아하는데 아주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주연들이 포진된 그런 영화들 주로 보게 됩니다.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마 마블이나 DC 그런 미국에서 온 히어로물들 아주 좋아할 겁니다. 막 어벤져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랬는데요. 이처럼 영화 영역을 좀 보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영화들, 뭐 어벤져스 막 히어로물들이 대체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국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그런 영화들은 돈이 아주 많이 투입돼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영화들이죠. 자, 그런 영화들이 그 박스오피스에서 아주 상위권, 뭐 수백만, 1000만 명이 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는 그런 아주 돈을 많이 투입한 영화만 있습니까? 아주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들도 많이 있죠. 뭐 독립영화라고도 부르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아마 독립영화를 봤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영화에서도 결국에 돈을 많이 투입한 영화, 아주 그런 영화들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경향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음악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뭐 특정 아이돌 이름을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아이돌이 뭐 음반 내면 1위부터 막 10위까지 줄 세우기로 그 음반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주로 또 아이돌 그 음악들이 주로 막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돼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반면에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아이돌 음악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듣는 거는 좀 이제 아이돌, 그런 가요 이런 음악들만 주로 듣게 되죠. 이런 건 역시도 그런 일종의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모습, 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영화, 음악, 뭐 그다음 패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모습이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나도 보고 따라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식민지배뿐만 아니고 뭐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다양성을 좀 찾기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뭐 문화의 다양성이 뭐 식민지배도 그렇고 뭐 아까 뭐 영화, 음악도 그렇고 다양성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뭐 다양성이 파괴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왜 지켜야 하는지, 파괴되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이제 아니 문화 다양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교과서를 좀 봤는데, 교과서 213페이지에 그 문화 다양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즉, 문화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뭐 저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추상적이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건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 어떤 점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툭 던져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참고자료도 같이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 교과서 밑에 보면요,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 다양성 협약인데, 쉽게 말해서 각 나라들이 문화 다양성을 같이 지키자, 뭐 이런 것들을 뜻을 모은 하나의 그런 문서라고 보면 돼요. 그 문서 한번 보면서요, 문화의 다양성이 왜 가치가 있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까지 더해가지고 여러분이 퀴즈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 너무 좀 대충 적지 말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좀 이번에는 풍부하게 답을 주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교과서 내용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의 의미를 좀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도록 내용은 많이 담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생각거리를 던지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적기 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